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또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KT0004선 맞나요? 해서 add field 하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제 이 부분이 비밀번호를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비밀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총 8자 이상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이렇게 5가지 조건을 맞춰줘야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그리고 총 8자 이상. 자 해서 업데이트 하게 되면 이제 선생님이 다시 이제 돌아와 보십시오. 그럼 접속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코리안 랭귀지 스쿨 자, 게렐티 리두이 자, 초등학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2학년에 수업을 만드셨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표 1-1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우리가 만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그 수정으로 들어가셔서, 자, 제일 밑부분에 2가지 형태의 과목을 더 추가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는데, 자, 섹션 1, 섹션 2, 그리고 섹션 3까지. 그러니까 섹션 11, 12, 13까지 기존에 만들어진 그 LGT 히첼 차시별 수업에 다시 3가지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3가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 여기는 수업 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수업 계획서. 우리가 아까 작업했던 수업 계획서 있죠. 예, 수업 계획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학생 학생 문제 만들기라는 하나에 또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목 점검이라는 또 부분을 만들. 자, 수업 계획서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수업 계획안 있죠. 워드 파일. 수업 계획안 워드 파일을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학생 만들기는 여기 Add an Activity or Resource 누르시고 이 Student Quiz 학생 문제 만들기 활동을 넣어주십시오. 자, 여기는 그냥 이 과목의 표준 한국어 자, 표한 1의 1 학생 문제 만들기라고 그냥 제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그냥 Save and Display 하십시오. 자, 그러면 바로 학생들이 지금 이 상태는 학생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보이면은 바로 Create New Question을 누르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Multi Choice, True and False, Matching, Short Answer, Drag and Drop into Text, Drop and Drop, Matching, Select Missing Words 같은 한 7개 정도의 문제를 학생 스스로가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과목에 대한 수업을 듣고 학생 스스로 문제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만드는 방법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만드는 문제 만드는 방법 똑같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적고, 왜냐하면 그 학생이 몇 번 문제를 만드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적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적고, 자, 이 멀티 초이스이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적습니다. 예, 문제는 여기에 적고, 그럼 답은 점수는 얼마 줄 건지, 그리고 보이는 건 ABCD로 보여줄 건지, 소문자 ABCD로 보여줄 건지, 1, 2, 3으로 보여줄 건지, 그건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보통 대문자 ABC로 보여줍니다. 자, 답은 여기에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정답이, 자, 1번이 정답이다. 그러면은 1번에 점수를 100%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 샤프, 이 답은 이 랜덤으로 바뀌어서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생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다. 만들면은 화면에 이제 학생들 스스로 만든 문제들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보이죠? 그리고 눌러주면, 그러면 이제 문제 여기 있고, 그리고 정답이, 방금 내가 1, 2, 3, 4 순서대로 했지만 이게 나오는 답의 순서는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랜덤으로. A, B, C, D 그런데 답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학생들은 체크하게 되면은 정답인지 아닌지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잘 만들었다. 학생 스스로가 다른 학생들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별표 5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소감을 적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아니면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 몇 번 문제가 정답이 아니에요. 잘못 만들어서. 그래서 서로 간에 평가. 그리고 add 코멘트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이 학생이 문제 만든 점수가 나오고 또 문제를 푼 점수도 나오고, 자,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난 뒤에, 자, 끝났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자, 오른쪽에 모든 학생들의 랭킹이 나옵니다. 자, 랭킹이라는 거는 이제 점수별로 해서 1번부터 좁게 되는데, 자, 그러면 누가 문제를 만들었고, 그 만든 학생은 여기서부터 해서 쭉 나오게 되고, 그 학생들의 개인적인 내용들은, 자, 모아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 문제 만들 때에 몇 점. 자, 이걸 한국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한국어로 바꿨는데도 이 부분은 바뀌지 않네. 자, 일단 그 문제를 만들면은 10점이에요. 자, 따라 문제에 들어가서 풀어보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정답을 했을 경우에, 오답을 했을 경우에 해서 점수들이 따로 별도로 주어지는, 그럼 이 학생에 대한 활동이 다 보입니다. 일단 몇 문제를 만들었는지, 문제를 풀었는지, 정답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모든 문제의 몇 %를 달성했는지 하는 내용들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하고 난 뒤에 학생들이 그 수업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했는지, 또 얼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지가 이 학생 문제 만들기로 충분히 그 학생의 그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이 정확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과목 안에 넣어주시고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지금 기존에 만든 그 수업 섹션, 차시별 수업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3가지 형태를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수업 계획서와 파워포인트 내용을 이쪽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 문제 만들기 액티비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과목 점검은 선생님들이 수업 계획
수업대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워드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고 다음 수업에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된다는 그런 총괄평가가 이게 들어갑니다. 과목 점검이라는 내용은 총괄평가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자, 수업 계획서나 과목 점검은 학생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디트 고치기 해서 하이드 섹션 하십시오. 하이드 섹션 하게 되면은 선생님에게는 이 내용이 보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이 과목 점검도 학생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숨겨주십시오. 그럼 학생들에게 보이는 것은 학생들이 해야 될 활동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 내용들을 해놓으므로 나중에 다른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수업 계획서와 안에 어떤 식으로 차시별 수업이 진행되는지 먼저 했던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된다고 그 생각들을 적어 놓았구나 읽어보고 자기가 또 수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선생님 오시더라도 학생들에게는 동일한 그 수업 과정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학생 퀴즈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23번 학교 진행되고 있는 부분 중에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우리가 닉트 지체 과목을 만들 때에 그 과목 안에 LGT 지체 섹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섹션들 제일 앞부분에 지금 우리들은 이미 이렇게 과목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뒤쪽에 수업 계획서, 학생 활동, 그리고 이제 평가, 총괄 평가 부분 넣었는데 가능하면은 제일 앞부분에 주시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어떤 수업 계획안이 있는지 또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선생님들은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틀버러 수업 계획이랑 수업 자료는 제일 첫 번째 섹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 계획안에 따라서 각 차시별 수업은 각 차시별 수업대로 섹션이 나눠지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활동과 문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총괄적인 학생들이 치는 과목평가가 있고 학생 문제 만들기. 자, 여기까지가 학생들이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학생 평가 이 과목평가 선생님이 하는 과목평가 해주게 되면 자, 이게 이렇게 해서 한 텀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랜 먼저 허틀버러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고 평가를 해봅니다. 과목평가 아니면은 비달트 숙제를 보여줍니다. 학생 스스로 평가도 하나의 이제 그 체크가 들어갑니다. 그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학생들이 친 시험과 학생들이 만든 문제를 보고 선생님은 액트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게 한 텀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피드백 됩니다. 그럼 다음에 수업 계획을 조금 조정하죠. 조정한 수업 계획대로 과목대를 차시별 수업을 조금 바꿉니다. 다시 실행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바꿔야 될 부분들 조금 더 좋게 할 부분들 체킹하고 다시 다음 수업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되게끔 우리 한국어 교사협회 그 과목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서브 자체에 그 용량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도 오피스 365를 교사협회 교사협회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 하나에 10,000트거럭만 주면 5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습니다. 아니면 교사협회 전체 권한을 얻으려고 하면은 18만 트거럭을 주게 되면은 교사협회 전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오피스 365를 구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캄타시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바로 PPT 화면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은 PPT로 만드셨고 그 만드신 내용들을 실제 수업하는 내용을 MP2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교사협회의 공통 유튜브를 저희들이 있죠. 공통 유튜브에 이 수업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올리고 이 수업 내용은 각 과목 차시별 수업에 링크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럼 서버의 그 용량도 초과하지 않고 유튜브를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과목들은 일단 활동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집에서 하는 이 비달트 달가와르 그 숙제들은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 더 필요하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PDCA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다시 평가해서 반복한다는 뜻으로 PDCA 이제 그 개념을 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사협회 과목들도 지금 기존에는 1번부터 이렇게 1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만 있습니다. 1에서 10번 차시까지. 근데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계획, 플랜이 들어갑니다. 교사 선생님의 지침서들, 수업 계획안, 수업 PPT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문제 만들기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이 과목에 대한 총괄평가까지 들어가주면 이제 완벽하게 이 한 과목에 대한 준비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23번 학교에서 일단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오늘 수업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 자, 그럼 한번 과목평가에 대한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목평가를 여러분들이 눌러보십시오. 과목평가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 안에 어떻게 문제들을 만들었는지 문제 만들기가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퀴즈 풀기. 자, 10분 남았네요. 자, 여기에 퀴즈 편집으로 들어가십시오. 퀴즈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냈던 방식들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이렇게. 그럼 하나하나 들어가시면 첫 번째 문제. 자, 이 문제들은 이 표시가 있는 거는 select mission was라는 select missing was 갈로 넣기 문제입니다. 갈로 넣기 문제. 자, 한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큰 갈로 2개를 열고 숫자를 적고 큰 갈로 2개를 닫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법칙입니다. 요 1번 안에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 무드레스의 법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는 그냥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냥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것도 그냥 화면에 그대로 보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뭔가 문제의 답을 넣어줄 수 있는 형태들은 반드시 큰 갈로 2개와 숫자 그리고 큰 갈로 2개로 닫습니다. 이렇게 해줄 때에 여기에 한국 사람이라는 한국어에 대한 몽골 이 정답이 무엇인지를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총 6개의 문제가 생성된 겁니다. 그리고 1번 문제에는 한국 사람에 대한 몽골 말이 들어올 거고 여기에는 몽골 훈에 대한 한국어 번역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었죠. 자, 만들고 난 뒤에 점수를 배점했고 자, 셔플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초이스 1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여기. 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초이스 2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초이스 3 이렇게 매칭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룹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몽골어는 몽골어대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학생들이 문제 풀기가 쉬워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몽골 답을 얻어야 될 이 그룹은 이렇게 몽골 말로만 그룹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몽골어로 묻고 있는 답에 대해 한국어로 보여줘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한국만 보이게끔 해서 그럼 한번 제가 변경을 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Select Missing Words라는 문제 풀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보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어에 대한 답은 몽골 말로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몽골 말로만 나옵니다. 한국 사람. 자, 여기는 몽골훈이라고 몽골 말로 물었어요. 그러면 답은 이렇게 한국어로만 나오게끔. 그렇게 제가 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아메리카 훈.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Select Missing Words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잘 모르시는 선생님은 이렇게 기존에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고, 자, 요건 전부 다 같은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 밑에 메시지 나오죠. Select Missing Words라는 문제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관식 단답형, Short Answer가 됩니다. 주관식 단답형. 단어를 쓰고, 자, 이렇게 다음 단어를 한국어로 쓰세요 하고 설렁고스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여기다 답을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어떤 답을 적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단어를 썼으면 100점. 근데 발음대로 한국어라고 적었으면은 알고는 있는데 철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점수를 낮게 준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생들의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게 단답형 문제 형태입니다. 단답형은 이렇게 문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직접 단어를 적어 넣어줘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단답형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는 이제 Select Missing Words. 자, 이 부분들은 단답형. 자, 여기도 보면 Select Missing Words, Select Missing Words. 자, 이 부분은 Essay. 자, Essay라는 부분들은 쓰기 평가에 대한 문제 내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다음을 따라 써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쓰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이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냥 따라 쓰기가 이제 쓰기 문제를 주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소개를 해보세요. 이름, 성명, 학교 해서 이제 쓰기 이 내용을 주게 되면 학생들은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 보면은 여러 선택이 있는데 파일 선택기가 있는 HTML 반드시 이 부분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파일 선택기가 있는 HTML 편집기. 자, 그 다음에 옵셔널로 해주십시오. 자활 BC text input is optional. 자, 첨부 파일. 만약에 파일을 하고 싶으면은 첨부 파일 하나. 그리고 첨부하는 것도 옵셔널. 반드시 BC. 자, 파일 타입은 아무 파일이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변경 사항을 저장하십시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직접 쓸 수가 있고, 답을 직접 쓸 수가 있고, 아니면은 학생들이 노트에, 공책에 적은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사진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에세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학생들이 따라 쓰고 싶어도 따라 쓸 수가 없어요. 여기다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자, 이 내용을 그대로 파일 형태로 줘도 됩니다. 하나의 이제
JPG 파일 형태로 주면 학생들이 그걸 출력해서 따라 적겠죠. 따라 적는 것을 여기에 파일 보내기로. 자, 이걸로 파일 보내기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걸로도 파일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만든 수업한 내용을 그림 파일이니까 이것은 전부 다 그림 파일들입니다. 그림 파일들을 올려주면 됩니다. 이해했어? 지금 이런 형태가 지금 학생들한테 보이는 형태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 형태가 학생들이 보이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